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어제 반도체 대장인 엔비디아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도 기대감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당연히 양호하게 나왔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의 반응이 어떨까는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주가도 우상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AI 군들이 급등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려보면 엔비디아 실적 의심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그동안 왜 이렇게 못 갔냐? 바로 멀티플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올해 수익률을 보면요. 지수 수익률보다 언더퍼폼 했었습니다. 한 10% 상승률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올랐었고 S&P도 10% 이상 올랐으니까 AI 대장인 엔비디아가 지수보다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은 양호했으니까. 그래서 멀티플의 하락이 나온 게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로 멀티플이 개선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급등한 거는 이 앞전에 왜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내내 급락하면서 실적 발표하고 급등했었잖아요. 하루에 막 15%도 올라가고 아마존도 실적 발표 이후 신고가를 갔죠. 메타도 한번 급등했었고 스페이스X도 급등했었고 애플도 신고가 경신 후 지금 10% 정도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급등 나오고 나서 좀 쉬어가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저는 순환매 차원에서 이번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여전히 멀티플의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적은 수학적 사고로 우리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양호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고 하거든요. 근데 멀티플은요,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나 또는 지금 AI 기업들이 왜 멀티플이 하락했냐라고 하면 경쟁이 심화됐죠.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비교하면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M7 기업들은 전부 다 독점 기업들이었어요. 과거에 인터넷 혁명 때 독점 기업이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AI 혁명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AI 기업이 되고자 이 같은 방 안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을 한다는 건 독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독점이라는 건 경쟁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마존도, 메타도, 테슬라도, 그리고 엔비디아도 TPU 때문에 이제 경쟁 심화됐잖아요. 그리고 알파벳도 다 경쟁 심화로 접어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만 좀 양호한 포지션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경쟁 기업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인문학적 사고로 멀티플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경쟁이 없던 기업은 PER 30배를 줄 수 있는데 경쟁이 심한 기업은 PER 10배도 줄 수 있고 15배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마을에 나 혼자 빵집을 하고 있다가 빵집이 2개, 3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권리금은 약해지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바로 멀티플의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올해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AI 등장한 이후 나스닥이 S&P보다 항상 프리미엄을 받았었습니다. 한 15% 정도 프리미엄을 받았었거든요. 15% 이상, 많게는 한 20% 이상 이렇게 받았다가 조금 나스닥 기업들이 좀 조정 나오고 하면 한 15%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지금 S&P랑 나스닥이랑 이 퍼밸류가 어떠냐?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 말은 나스닥 기업들의 멀티플이 하락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지수보다 M7 기업들이 수익률 높은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엔비디아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간 기업이. 근데 우리가 AI 기업이라고 하면 하이퍼스케일러들, M7 기업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이 주인공이, 그리고 AI 혁명 시대에서 왜 얘네들이 지수보다 언더퍼폼 할까? 그거는 멀티플이 하락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M7 기업들 연간 수익률 보세요. 대부분 다 10%거나 메타는 20% 하락이고요. 테슬라도 하락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한 10% 상승, 엔비디아만 지금 한 20% 정도 상승이거든요. 그것도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그 정도 맞춘 겁니다. 근데 올해 코카콜라 수익률 보시면은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주도주에서 탈락하고 있다라는 거를 감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높은 인프라 비용은 AI 대중화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공급 과잉의 순기능이 있어야만 AI 대중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고인플레이션이죠. 고유가죠. 고금리죠. 지금 뭐 치플레이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프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 비용부터 건설 자재에 들어가는 원자재 다 비싸졌잖아요. 역설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강했을 때 주식 시장이 강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강하려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낮고 수익이 좋아야 주식 시장이 호황일 거 아닙니까? 근데 원자재 시장의 어떤 슈퍼사이클, 강세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겠어요? 비용이 증가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원자재 시장도 강한데 주식 시장도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AI 혁명 때문에 AI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AI 기업들이 그러면 이 높은 비용을 다 커버하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그러면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지금 엔트로픽도 돈 벌기가 어렵고 xAI도 돈 벌기가 어렵고 오픈 AI도 돈 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은 지금 이상하게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그리고 높은 인프라 비용이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어제도 베스트바이가 판매량이 감소할 것 같다. 메모리 가격 인상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HP도 올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인상 때문에. 엔비디아도 내년부터 출하되는 GPU는 15% 이상 인상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애플도 지금 가격 인상을 하고 있고 GM, 테슬라, 노트북 회사들이 전부 다 과거보다 사양을 낮춰가면서, 즉 배터리 사양을 낮추던지 아니면 다른 쪽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사양을 낮추면서 메모리 가격을 상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메모리의 그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랑 비슷한 장세가 한 번 있었어요. 1970년대에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어떤 시장이었냐면 잘 나가는 50개 종목은 그냥 눈 감고 사도 돼. 변수가 없는 회사야.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벌어 해서 니프티 피프티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멀티플이 꺾이고 실적이 꺾이면서 미국 지수가 50% 급락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산유국들은 부국이 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결국은 또 파멸로 가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지금 AI 시대에서 메모리 쇼크란 말이에요. 메모리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지만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 같이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1970년대에도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산유국들마저도 결국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회사도 결국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징이 AI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 업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저점 대비 50%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업은 파괴적이고 혁신성이 있다 보니까 피해 업종들을 그동안 안 샀거든요. 근데 어도비 같은 회사들 50% 이상 반등이 나왔고 세일즈포스 CEO도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넌센스다. 오히려 지금 기업들의 주문이 더 증가하고 있고 우리도 생산성이 증가해서 오히려 이탈률이 더 적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AI 기업이 만약에 파괴적이지 않다면 지금 밸류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AI는 파괴적이고 혁신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많은 자본이 투입이 돼도 정당화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엔트로픽이 뭐 2조 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픈 AI도 1조 달러 그리고 스페이스X도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으면서 상장한 거잖아요. AI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파괴하면서 그 밸류를 이 기업들이 다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높은 밸류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파괴적이지 않다면 이 AI의 가치 평가는 굉장히 버블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같이 움직이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고 지금 시장을 좀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디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 여전히 AI 혁신을 믿는지 또는 AI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겼는지를 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저는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하이닉스를 매수했다가 이번에 170만 원대에서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내려오면 또 살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